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의 건강진단서, 바로 재무제표 완벽 해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뭐랄까 숫자 암호 같은데요. 맞아요.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기업의 속사정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비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비밀문서? 네, 단 5분 만에 그 비밀을 푸는 열쇠. 오늘 저희가 딱 드릴게요. 회사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어쩌면 숨겨진 변동성까지. 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밀문서부터 열어볼까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딱 찍어서 보여준다는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 이게 기업의 스냅샷이라고 하셨죠? 정확합니다. 특정 날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다 하면 그날 기업이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자산, assets, 그리고 갚아야 할 빚, 즉 부채, liabilities, 마지막으로 진짜 내 몫인 자본, equity,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 그 날짜 기준으로 딱. 네. 그래서 핵심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산, assets는 부채, liabilities 더하기 자본, equity, 딱 이거죠.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 오케이. 근데 그 자산 항목에 보면 현금처럼 명확한 것도 있지만 뭐랄까 무형자산 같은 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대차대조표만 딱 보고 이 회사 괜찮다, 안정적이다 판단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맞아요. 특히 그 무형 자산이나 아니면 재고 자산 같은 것들, 이런 경우는 장부상의 가치랑 실제 시장 가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자산 총액이 얼마다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지, 즉 유동성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채권, 그러니까 받아야 할 돈이 너무 많다. 이러면 사실 돈이 묶여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항목 이름만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맥락을 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문서로 넘어가 볼까요? 일정 기간 동안의 성적표라고 하는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건 또 어떤 비밀을 알려주나요? 네,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이죠.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네. 총 얼마를 벌었고 revenues, 또 얼마를 썼는지 expense,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 즉 net income을 남겼는지를 알려주죠.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랑 비용을 기록할 때 좀 특별한 원칙 같은 게 있다고요? 아까 총액, 순액 이런 개념들이 있던데요? 네,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 총 금액 그대로 적는 총액주의, 그로스 컨셉을 따릅니다. 아, 전부 다 적는다? 네, 예를 들면 매출 100억, 매출원가 70억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기계를 처분해서 얻은 이익처럼 영업 외적인 이익 게인스이나 손실 로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판매 가격에서 장부 가격을 뺀 순액, 넷 컨셉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분석할 때 혼란을 좀 줄여줍니다. 그렇군요. 영업 관련은 총액, 그 외는 순액.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 보다 보면 가끔 그 중단 영업, discontinued operations라는 항목이 보이던데요. 이건 뭔가요? 왜 따로 표시하는 거죠? 아, 그거요? 네, 그건 기업이 핵심 사업부 같은 중요한 부분을 매각했거나 아니면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업부에서 발생한 손익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일종의 구조조정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아, 사업 정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걸 따로 봐야 앞으로 계속될 사업의 진짜 성과가 어떤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세후 순액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포괄 손익계산서,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이건 단기 순이익 말고 또 다른 손익이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좀 낯선데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단기 순이익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여기에는 기타 포괄 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줄여서 OCI라는 항목이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순자산, 즉 자본을 변동시키는 항목들이에요.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자본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채무증권의 평가 손익 같은 거요. 아직 팔진 않았지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부분, 아하. 혹은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환율 변동 때문에 생기는 외화 환산 차이,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Adjustments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 OCI라는 건 왜 중요한 건가요? 그냥 단기순이익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단기순이익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OCI는 단기순이익에는 잡히지 않는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거든요. 변동성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라든지 혹은 이익 같은 게 이 OCI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봐야 기업의 전체적인 재무성과 변동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숨어있는 손익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OCI 항목들은 이익 잉여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본 내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AOCI라는 별도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와, 정말 숫자 너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오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까지 핵심을 짚어보니까 뭔가 기업 분석의 기본 틀이 딱 잡히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보실 때 그냥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기업의 성장 스토리라든지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어쩌면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적인 기회나 위험까지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을 무기 삼아서요. 당장 관심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세요. 네,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회사의 진짜 현금 창출 능력은 어떨까? 비용 구조는 과연 효율적일까? 어라? AOCI 변동이 좀 심상치 않은데? 이거 혹시 어떤 위험 신호는 아닐까? 이런 식으로요. 한번 탐정처럼 파고들어 보세요. 네, 재미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딱딱해 보이던 숫자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한 기업 스토리를 들려줄 겁니다.